EJ 수학 1-A 11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11번째 테마로 2차 부등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요. 첫 번째, 방정식의 해의 존재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포물선과 X축의 공유점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의 해의 존재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방정식 해의 존재 범위는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fx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가 0이 아니며 p가 q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2차 방정식 fx equal 0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에서 fp라는 함수값하고 fq라는 함수값이 서로 다른 부호, 즉 다시 얘기하면 fp와 fq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오면 바로 x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은 범위에서 실수를 한 개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문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fp와 fq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x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은 범위에서 실수를 한 개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포물선과 x축의 공유점의 위치에 대해서는 f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즉 a가 양수라고 나왔을 때 x축과 공유점 그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 p의 대수 관계에는 총 5가지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실수의 알파 베타가 p보다 큰 위치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이 x축과의 공유점 알파 베타를 갖는다. 자, 이렇게 공유점 알파 베타를 가질 때 그 실수의 알파 베타가 p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실수해를 가져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축이 p보다 커야 된다. 자, 이 축 있죠? 대칭축, 축이 p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f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요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실수의 알파 베타가 p보다 큰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x축과의 공유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의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해라는 말이 있을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제 1번에 1번하고 그 다음에 예제 2번에 1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실수의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은 위치에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실수의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은 위치에 오도록 하는 조건. 자,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 x축과의 공유점 알파 베타를 이렇게 가질 때 p보다 작은 위치의 알파 베타를 갖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아까하고 똑같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p보다 작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첫 번째 내용하고는 반대죠. 보시다시피 자, 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p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조건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F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큰 거 맞죠? 자, 요렇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파베시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에는 뭐냐면 실수의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알파, 베타라는 실수의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포물선이 X축과의 공유점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바로 F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내용만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뭐다? 실수의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 1번과 2번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판별식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기 두 건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는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문제는요, 바로 예제 1번에 2번하고 예제 2번에 2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 이따가 보시도록 하고,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와서 알파, 베타, 실수의 알파, 베타가 P와 Q 사이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X축과 포물선의 공유점 알파, 베타가 P와 Q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된다. 자, 실수를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축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아야 된다. 자, 요 축이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F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FQ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바로 뭐냐면 실수의 알파, 베타가 P와 Q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죠? 바로 여기 P하고 Q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함수값에도 뭐냐면 포함된다라는 거. 이렇게, 자, PQ가 같아지는 경우, 자, P와 알파가 같아지는 경우, 또 베타와 Q가 같아지는 경우에는 함수값의 부호도 같아진다라는 거, 이퀄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퀄을 빼시고, 이퀄이 붙어 있으면 이퀄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의 알파, 베타라면 파베시 D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요 내용의 문제는 바로 예제 3번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섯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실수의 알파가 P와 Q 사이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수의 베타가 R과 S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보시죠. 자, 포물선과 X축과의 공유점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자, 이 알파가 P와 Q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와 또 다른 실수의 베타가 R과 S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바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FP와 FQ에 대한 함수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입니다. 0보다 작다. 자, 맞죠? P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고 Q에 대한 함수값이 엄수니까 PQ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FR과 FS가 0보다 작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의 알파가 P와 Q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수의 베타가 R과 S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FP와 FQ를 곱해서 0보다 작고, 그리고 FR, FS 곱해서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실수의 알파가 PQ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또 다른 실수의 베타가 R과 S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5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보시죠.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예제 4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예제 1번 문제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풀 건데, 보시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3m의 그래프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x축이 양의 부분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어디와 일치하느냐 하면 바로 1번 내용입니다. 실수의 알파 베타가 P보다 큰 경우에요. 자, 지금 요 문제상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이 있죠? X축. 자, X축과 포물선의 공유점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수의 알파 베타, 공유점 알파 베타가, 자, 여기 원점 있죠? 0보다 큰 쪽에 있는 거 맞나요? 그죠? 자, 실수의 알파 베타가 0보다 0, x는 0보다 큰 쪽에 있는 거 맞죠? 자, 요 1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축은 여기 있겠죠? 축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이라고 하는 이 O는 바로 P에 해당하는, 여기 P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반드시 D가 0보다 크다죠. 왜 그러냐?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점.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축이 0보다 큰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 축이 0보다 크다. P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0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큰 거 맞죠? 0보다 큰 거.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3에서, 자, 첫 번째 판별식 사용하죠.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x를 써가지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부동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n값의 범위를 정하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범위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축이 0보다 크다. 자, 이 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이 축은 바로 fx라는 식을 완전 제곱을 통해서 기본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요 x-2분의 m이 0이 되는 x값이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은 바로 2분의 m이 되죠. 2분의 m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바로 m이 0보다 크다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f0이 0보다 크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나니까 m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다고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면은, 자, 0보다 크다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m이 0보다 작다 또는 m이 3보다 크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부동식을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자, 이렇게 1, 2,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바로 0에서 4 사이 범위를 정하겠죠. 자, 0에서 4 사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0보다 크다죠. 자, 0보다 크다. 그 다음 세 번째, m이 0보다 작다.
3보다 크다. 0보다 작다. 3보다 크다. 그러면 겹치는 공통 범위는 어디가 될까요? 세 개의 색깔의 그림, 겹치는 범위가 바로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2번 내용인데 2번 내용은 뭐냐면 X축의 양의 부분과 엄의 부분에서 만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포물선이 X축의 양의 부분과 엄의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 세 번째 내용.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엄의 부분에 하나, 양의 부분에 하나 이렇게 만나라고 하죠. 여기 문제에서 양의 부분에서 한 개, 엄의 부분에서 한 개 이렇게 만나도록 하라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그럼 두 실수의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P가. 자, P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0. P가 0. 자, 이 녀석이 0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알파, 베타 사이에 P, 즉 0이 존재하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는 fx 여기 fx라고 두면 바로 뭐라고요? f0이 0보다 작은 값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풀어주면 fx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3m에서 자 f0을 구하겠죠? f0은 0보다 작은 값. 그래서 0을 대입하면 m제곱 마이너스 3m 인수분해 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난 다음에 m값의 범위를 구하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실수의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가 0인 경우죠. 그래서 F0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제 2번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x 더하기 a제곱. 자, 이거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상수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x축이 x가 1보다 큰 부분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바로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개념 알파, 베타가 P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x축이 있고 포물선이 자, 이렇게 양의 부분에서 1보다 큰 부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자,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 알파, 베타가 존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얘가 P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조건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고, 그 다음에 축이 1보다 큰 거 이해되시나요? 자, 축이 1보다 큰 거. 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 F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x 더하기 a 제곱에서 자, 판별식을 사용해 봅시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서 풀면 자, 다음과 같은데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부동 방향 바꿔놓고 인수분해를 하면 자, 다음과 같은데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축이 1보다 크다죠. 자, 축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완전 제곱을 한다고 했습니다. 완전 제곱을 통해서 기본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이 축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a 더하기 3이 1보다 크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3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f1이 0보다 크다죠.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겁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바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얻을 수 있고, 자, 이 값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크다를 해주면 바로 뭡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2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갖다가 자, 그려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의 범위. 그래서 공통 범위는 바로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의 범위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2번인데 x축이 x가 1보다 큰 부분과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 만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바로 세 번째 내용.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보세요. 자, 하나의 실수애가 1보다 큰 부분,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x축과 공유점을 갖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f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x 더하기 a제곱에서 자, f1을 갖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자, 1을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자, 얘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서 0보다 작다고 하면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앞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바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a 더하기 1 x 더하기 3에 있는 0이 요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애를 갖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하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바로 실수의 알파 베타가 p와 q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x축과 포물선이 있죠? 자, 포물선과 x축이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존재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냐면 포물선과 x축과의 공유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거는 자, 개념 4번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얘를 fx라고 두고요. 그러면 자,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d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죠. 그 다음에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이퀄이 들어갔으니까 같이 이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보면 f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퀄 들어갔죠. 자, 그래서 아까 요 개념 설명할 때 이퀄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자, 판별식 쓰겠죠? 자, fx x제곱 마이너스 2 a 더하기 1 x 더하기 3에 의해서 판별식 쓰면 자, 4분의 d를 쓰겠죠? 짝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허근을 갖거든요. 허근. 자, 일단 얘가 허근을 가질 때는 예전에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을 설명할 때 얘가 허근을 가지게 됐을 때는 항상 뭐 기본형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쪽에 2차 부등식 첫 번째 시간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다죠. 자,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데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다잖아. A가 어떤 값을 가지든지 간에 무조건 얘가 양수가 되니까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한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자, 축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인데, 자, 축도 마찬가지 뭐 하나요? 자, 완전 제곱을 하죠. 자, 그래서 요 fx를 완전 제곱을 통해서 기본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얘가 0이 되는 값이 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요 플러스 1을 좌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자, fx를 자, 다음과 같이 두면은 f-1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다죠.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5a 더하기 3이 나오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3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f3 대입해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을 찾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를 어떻게 한다고? 우변으로 이항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했는데 그 a의 범위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 D를 썼는데 항상 성립한다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자, 축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를 이용해서 자, a의 범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1이 뭐라고요? 0보다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f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1, 2, 3, 4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자, 일단 1번은 이 x축 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다음 3번은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 다음 4번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그래서 공통 범위는 어디가 되나요? 바로 요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요거 내용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인데,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자, 그 2차 방정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각각 한 개의 실수를 갖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자, 개념 배웠던 내용의 개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바로 5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번요. 자, 포물선과 x축과의 공유점 알파가 p와 q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수의 베타가 r과 s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알파가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다른 하나의 실수애가 1과 2 사이에 존재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여기 보시면 요 녀석이 지금 양수인지 엄수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a가 양수인 경우만 그려놨는데, a가 양수인 경우만 그려놨습니다. 자, a가 양수인 경우를 봤을 때는 f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고,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엄수고, 1 집어넣었을 때 엄수, 2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자, 여기서 요거를 조금 살펴보면, 자, 얘가 위로 볼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이 위로 볼록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뭐냐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0 대입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대입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아래로 볼록일 때의 이 f-1의 부호랑 여기서 위로 볼록일 때 f-1의 부호가 각각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거나 어쨌든 간에 바로 자, 요거 fx라고 두고 난 다음에 요렇게 구해야 됩니다. f-1하고 0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예요. 자, 여기서 -1 넣었을 때랑 0 넣었을 때 함수 값을 곱하면 0보다 작다죠. 아까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1일 때 값하고 0일 때 값을 곱하면 0보다 작다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f1의 함수값하고 2의 함수값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작다죠. 0보다 작다. 자,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뭡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0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계수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실수의 하나가 -1과 0 사이에 또 다른 실수의 하나가 1과 2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자, 함수값끼리 곱해서 0보다 작다. 함수값끼리 곱해서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요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ax제곱 a 더하기 1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놓으면 자, 일단 f-1을 구하겠죠? f-1, a-1. 그 다음에 f0을 구할 겁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1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f2의 값을 구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값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자, f-1, f0의 값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면 0보다 작다죠. 곱하면 0보다 작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양변에 뭘 곱할까요? -1을 곱하면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0보다 크다인 경우에는 a가 -3보다 작다,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f1의 값하고 f2의 값을 구해놨죠. 그래서 f1하고 f2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답니다. 자, 이것도 -1을 묶어내서 양변에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고 범위를 구하면 a가 -4보다 작다, a가 5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바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다고요? -3보다 작다고 -4보다 작다니까 a가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다, 5보다 크다니까 a가 5보다 크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제 4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2차 함수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내용이 2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이렇게 해서 한 단원, 크게 한 단원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2차 함수, 이재유 시험에서 2차 함수 문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비록 푸는데 힘이 들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쌓아지니까 철저하게 복습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재유 시험 기출문제를 한 문제 정도, 최근 문제 한 문제 정도를 가지고 와서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동안에 복습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재유 시험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와서 문제 풀이할 때 정말 선생님이 해준 개념을 확실하게 하니까 문제가 정말 쉽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